최근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큰 규모에서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 통보 등의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네, 임진강 최북단 군남댐의 수위가 어제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역시 비가 많이 온 북한이 댐의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낸 영향입니다. 미리 통보조차 없는 북한의 무단 방류를 막을 방법은 없을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우리 군남댐이 북한의 환강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죠? 네, 임진강은 남과 북의 공유 하천입니다. 네. 지도를 보면 북쪽으로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황해도에 환강댐이 있는데요.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한 3억 5천만 톤 정도입니다. 여기서 물을 보내면 7, 8시간 후에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우리 쪽에 필승교에 닿고요. 여기서 또 빠르면 4, 50분 정도 지나면 군남댐에 닿습니다. 이 군남댐의 저수 용량은 7천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저수 용량이 뭐 5배 차이가 나는 건데 실제로 과거에 환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일도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이 방류하기 전에 좀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기로 우리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약속을 했죠. 네, 2009년 9월에 임진강 근처에 야영객 등 우리 국민 6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환감댐 무단 방류 때문이었는데요. 그 다음 달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방류 전에 사전 통보를 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이후에 북한 환강댐 방류가 총 17차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사전 통보는 단 4차례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합의를 깨면 뭐 별다른 수가 없다는 건데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어렵다는 게 그간의 중론입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요. 네. 북한의 행동에 정당성이 없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엔 수로 협약에 따르면 상류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과 참여, 중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북 모두 이 조약에 가입한 건 아니지만 이런 원칙은 이미 국제사회의 관습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이 실제 이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분쟁 조정을 거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방류 사실을 파악해서 네.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요, 2009년에 인명사고 이후에 이듬해 7월 군남댐을 계획보다 더 빨리 조기 가동했습니다. 이 필승교 수위를 24시간도 감시를 해서요, 북한의 방류 여부도 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기라고 불리는 5월부터 10월은요, 이 필승교 수위가 1m만 넘어가도 이상징후로 바로 간주됩니다. 물론 필승교 감지 이후에 군남댐까지 불과 4, 50분이면 빠르면 4, 50분이면 물이 닿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북한의 사전 통보가 잘 지켜지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0년째 북한의 무단 방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또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북측의 유감을 표명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걸 반복해 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2016년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어떻게 하건 방심하다 당하느냐, 대비하다 맞이하느냐 이 차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 대응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